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패널 사태 이후 대구시는 수돗물 취수원 확보가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4월 대구시와 구미시가 상생협정을 맺으며 해결 기미를 보였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구미시 때문에 대구시의 식수원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구 시민에게 망언을 서슴지 않는 구미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지난 4월 맑은 물 상생협정을 맺었습니다. 대구시가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고 구미 지역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1일 지역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존의 협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이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 언제든지 가서. 대구시는 결국 지난 17일 맑은 물 상생협정을 파기하고 안동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구미 국가산단의 업종 확대를 제한하고 폐수 배출에 대해서도 구미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폐수로 인해서 대구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 이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해결 기미를 보이던 대구와 구미의 식수원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같은 대구와 구미의 취수원을 둘러싼 갈등은 인근 도시인 울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식수원을 변경해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려던 계획에 불똥이 튄 건데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벽화가 새겨졌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래사냥 기록화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이 훼손됐습니다. 뉴스 보면 문양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뭐 전혀 안 보이니까. 암각화 부위가 사연댐의 수위 변동으로 침수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사연댐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최근 3년간 연평균 69일 동안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산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추고 하루 8만 9천 톤의 식수원은 대구 운문댐에서 가져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미시의 협약이 파기되면서 이 계획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소규모 용수댐 건설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구에서 운문댐을 통해 울산에 맑은 물을 확보해 줄 것이냐, 이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다. 대구시와 구미시가 취수원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달 초 있었던 집중호우로 서울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며 대형 빗물 터널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 6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양천구 신월동 지하 40m에 들어선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지름 10m짜리 터널은 최대 32만 톤까지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일대는 최근 폭우에도 별다른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빗물 터널을 6곳 더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24일엔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빗물 터널과 저류시설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32개의 저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저류시설들 간을 어떤 식으로 잘 연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부분이고, 일반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압 문제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구조나 토질력학적으로 그 터널의 배수 문제요.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옆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었습니다. 광화문과 강남역 구간 2곳에 빗물 터널을 설치하는 비용만 7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빗물 유입구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가능성도 높은 상황. 서울시는 주민 공감대를 만드는 것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외에 30년이 넘은 노후 일반 주택도 재정비 사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고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새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 문제가 잇따르는 1기 신도시입니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주차장부터 그렇고 약간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죠. 노후화돼가지고. 경기도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운영합니다. 기존의 재정비 개발 정책과 별도로 재정비 사업이 시급한 곳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노후시설 재정비와 또 주차장 환경 개선 등 일부 시범 단지나 사업을 정해서 바로 9월 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삼봉 등 각 지자체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만들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또 1기 신도시 외에도 30년 넘은 일반 주택에도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350여 개 팀이 경합을 벌인 서울 청년시장 콘테스트의 마지막 세 팀이 결정됐습니다. 최종 우승팀은 서울시의 청년정책 자문 자격을 얻게 되는데 치열했던 발표 현장을 노도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참가한 팀들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펼칩니다. 치열한 토론도 오갑니다. QR코드를 통한 마케팅 전략은 성공 사례가 입증된 제가 질문하는 바는 싶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QR에 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 유입책이라고 보시는지. 본선에 진출한 30개 팀 가운데 최종 결선 진출 티켓을 손에 넣은 건 단 3팀. 저소득 1인 가구 청년에게 종이 가구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존 목재 가구는 1인 가구에 맞지 않는 디자인, 크기, 무게, 가격 등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종이 가구 사업은 저렴한 가격. 미래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청년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2살 터울 팀이 약자와의 동행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맺는 과외 시스템을 제시한 교학상장팀이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떨어진 팀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준비된 답변이 많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고. 결선에 오른 세 팀은 다음 달 16일 정책 쇼케이스를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이재술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대기업 임원과 금융전문가 등 17명이 위촉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남부 내륙철도 등은 남해안 투자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남해안 관광투자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 도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동근 의정부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근입니다. 먼저 기업 도시로 나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통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정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강남까지 40분이면 가게 됩니다. 또 인천공항에서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배후에 주거 환경이 좋은 주거 환경들이 많이 있어서 인력 공급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 기업 유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군이 떠난 공여지를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할 여건이 되겠다 싶습니다. 캠프 스탠리, 예. 캠프 레드 크라우드 2개
미군 공예지만 하더라도 약 50만 평의 큰 덩어리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좋은 일자리 꼭 기업 유치하고 싶습니다. 면적이 꽤 큰데 그 지역을 둘러싼 또 주민들 기대도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예.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일자리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의정부가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저는 기업 예.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취임 후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겠다. 이 백지화란 단어가 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현재 그 고산동은 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물류단지가 들어오겠다라고 전임시장이 허가한 그 땅은 당초 복합문학 융합단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류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예. 대형 큰 트레이더들이 계속 다니게 되고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에 한 50m 또 초등학교에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대형 물류 차량이 다니게 됐을 때 아이들의 안전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류단지는 되어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방침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그렇죠. 후임자가 행정의 신뢰성, 계속성을 생각할 때 취소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뭐 전시장 생각합니다. 지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워낙 그 물류단지는 당초 도시개발의 목적에 워낙 벗어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는데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저는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의정부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통 이제 관공서를 들어갈 때 출입증을 이제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거의 모든 곳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걸 없앴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광역단체인 경우에는 많이 갖춰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그다지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의정부의 경우에는 그 출입통제 시스템을 시작한 것 자체가 워낙 불통의 이미지가 컸습니다. 불통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런데 저는 시청은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시청을 들어올 때 자꾸 과도한 통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폐지하게 된 데 근거 하나는 저는 시민들이 이제는 그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제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의정부 시청 로비가 시민들 것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막 강요하듯이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젠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공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돼서 훨씬 더 친근한 의미의 소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다 이건데 여기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누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제가 그분들을 시청에 제 집무실에 와서 만나게 된다면 그런 진솔한 대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아주 편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우리 시의 곳곳의 현황들을 파악하게 되고 시민들께서는 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또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이 행사도 열리는데 개최 배경, 취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의정부에 좀 수준 높은 문화, 축제 그리고 행사 같은 것들을 한번 도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행사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제는 산업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분명 뷰티 산업, 패션 산업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이 경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정부를 찾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의정부는 그동안 오랜 동안 미군이 주둔해 와서 군사기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문화적인 역동성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경기 북부에 살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 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저는 경기 북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한다. 우선 제가 그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경기 북도가 신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기 북도는 분명 신설을 통해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는 그리고 특히 의정부에는 행정관청 등이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신설엔 찬성한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근 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